대선 승리까지의 시간적 로드맵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무효화 전략에 대한 개발적 생각과 구체적인 전술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희석 변리사님께서 지난번 워싱턴 방문까지 함께 하셔서 미국 공정무역 주의자들, 하원 의원들까지 만나서 유창한 영어로 설득도 하고 그랬던 우리 남희석 변리사님 오늘 전략에 대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하려면 절차가 하나가 남아있죠. 각자 국내 절차 완료했다는 선거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미국 이행법 101조에 보면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 권한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선거 통보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협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다 취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면 선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행법 통과시킬 때 대선권을 제한을 했고,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월화 12월 5일 6일 지금 워싱턴에서 각자 이행 상황 점검하기 위해서 실무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끝나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 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토론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발효 전에 발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관한 거, 발효 후에 조약을 한미 FTA를 어떻게 종료시킬 거냐에 관한 두 가지인데, 일단 발효 전에 무효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발효가 안 돼 있고 11월 22일 날 비준동의가 통과됐는데 발효 시점을 늦추면 이걸 철회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뭐 비준동의를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의사를 번복해서 처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동의가 되는 걸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조약을 발효시키고 공포하고 이렇게 한 후에는 동의를 처리하더라도 조약이 수법적으로 무효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절차 완료 통보를 뭐 저지하기 위한 방법이 당장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될 텐데, 뭐 소송을 통해서 이걸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뭐 금지를 구하는 뭐 어떤 형태의 소송을 한다든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는 가능한 소송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어떤 뭐 확인이나 뭐 부작위를 구하는 거여서 지금 법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적 저항운동을 통해서 하는 이 항일대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고, 공공정책이나 복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지방자치 훼손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대통령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가, 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절차 완료가 됐느냐, 한국과 미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데요. 11월 22일 날 비준동의가 통과될 때 14개 법안이 같이 통과됐는데, 이 통과된 법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인데, 저작권법 개정안에 보면 구칙을 통해서 소비법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나 뭐 방송사 아니면 가수 이런 사람들이 실현가라고 부르는 저작권법에서는 이 실현가들의 권리가 2008년부터 이렇게 소멸이 됐는데요. 이번 20일 통과된 법에서 이걸 다시 되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살려서 이제 원래 20년이었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늘리고, 그다음 한미 FTA는 이게 다 7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플러스 50년이 되는 셈인데,
이 내용 자체도 이제 서구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의 영역을 박탈하는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소급입법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내용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이행해야 되는 내용 중에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협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미국과 우리가 협정의 이행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건데 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이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다시 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 개정안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허가특허 연계라는 제도가 이번에 한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약사법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이제 3년 작년에 재협상하면서 미국과 재협상하면서 이게 3년 유예하기로 한 부분은 이번 약사법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오로지 한미FTA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 동의를 판단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국회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FTA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내용을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은 10+2 안에 보면 이제 허가특허 연계를 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형태의 법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연합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약품 품목허가를 할 때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외의 사유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약사법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그걸 고치지 않은 한은 허가특허 연계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형태의 법 개정을 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FTA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꼭 법률 개정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보시류 이런 행정규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입법 예고가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대응을 국회 내에서도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국내 절차를 과연 완료했느냐, 저하고 야당 의원 67명인가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김정은 통상교수본부장을 이제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한 주된 근거가 이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이 최소한 3개 법률에서 4개 조항에 관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만 한미FTA 협정 준수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은 사실 2007년 늦어도 2007년 8월부터는 한국 정부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4년이 넘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증거를 제대로 수행해서 알려졌으면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할 때 11월 22일처럼 처리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국내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 6조에 따라서 한미FTA가 국회 헌법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가 되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니까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 투자자는 이제 한미FTA 협정문을 가지고 국내에서 권리조항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한미FTA를 국내법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효력을 부정을 하고 이행법을 통해서 이제 효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행법을 통해서 협정에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